내 마음이 지옥일 때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떤 때 내 마음은 지옥이 될까?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은 특정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등 정신 건강 문제와 관련이 깊다. 스트레스는 우리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심리학자 한스 셀리의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는 생리적, 심리적 반응을 일으켜 신체와 정신에 큰 부담을 준다. 셀리의 스트레스 이론은 스트레스가 만성화될 때 신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불안은 또한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강력한 요인이다. 불안 장애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정신 건강 문제 중 하나로 이는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 성인의 약 19%가 매년 불안 장애를 경험하며 불안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불안정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며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든다고 한다. 우울증 역시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다. 우울증은 기분 저하, 흥미 상실, 무기력감 등을 초래하며 이는 개인의 삶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심리학자 아론 백은 그의 인지 3제 이론에서 우울증이 부정적인 자기인식,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한다. 트라우마 역시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강력한 요인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은 후 나타나는 정신건강 문제로 이는 개인의 일상생활을 크게 방해할 수 있다. PTSD는 전쟁, 자연재해, 사고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후 나타나며 이는 반복적인 회상, 악몽, 심한 불안 등을 동반한다. 이러한 증상들은 개인의 정신적 고통을 지속시키고 마음을 지옥으로 만든다. 관계에서의 갈등 역시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다. 관계에서의 갈등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증가시키며 이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부부 간의 갈등은 양쪽 모두에게 심리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종종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로 이어진다. 사회적 고립 역시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요소 중 하나이다. 사회적 고립은 외로움과 우울증을 유발하며 이는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고립은 심리적 고통을 증가시키며 이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적 연결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한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일의 압박 역시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 직장에서의 과도한 업무, 높은 기대, 낮은 통제감 등은 직장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이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직장 스트레스는 번아웃 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심리적, 신체적 피로감을 초래한다. 번아웃은 개인의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심리적 고통을 증가시킨다. 경제적 어려움도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경제적 불안정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증가시키며 이는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어려움은 생활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을 초래하며 이는 정신적 고통을 증대시킨다. 또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 마음을 지옥으로 만든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불안을 증가시키며 이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불확실성은 우리가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을 주며 이는 심리적 고통을 증가시킨다. 마지막으로 자기 비판은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다. 자기 비판은 우리가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는 우리의 자존감을 저하시킨다. 자기 비판은 우울증과 불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이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옥이 되는 인간관계. 인간관계가 잘못되면 우리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 독성 관계는 우리를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 독성 관계는 주로 갈등, 비난, 통제 등의 특징을 가진다.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긍정적인 상호작용보다 많을 때 관계는 파괴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 부정적인 상호작용 비율이 5대1을 넘을 때 관계가 심각한 위험에 처한다고 한다. 이는 인간관계에서 부정적인 요소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정서적 착취와 통제는 관계를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
이는 한쪽이 다른 쪽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통제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런 관계에서는 자신감을 상실하고 자존감이 저하되며 정신적 고통이 심화된다. 이러한 관계의 피해자는 종종 자신을 비난하고 상대방의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게 된다. 이는 건강한 관계의 기반인 신뢰와 존중이 결여되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의사소통의 부족은 인간관계를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없다면 오해와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의사소통의 오류는 관계에서 큰 문제를 일으킨다. 말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통해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명확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신뢰의 결여는 인간관계를 지옥으로 만든다. 신뢰가 깨진 관계에서는 의심과 불신이 지속된다. 이는 관계의 안정성을 무너뜨리고 서로 간의 연결을 약화시킨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의 신뢰 대 불신 이론은 신뢰가 관계의 기본임을 강조한다. 신뢰가 없으면 관계는 쉽게 무너지고 그 속에서 우리는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된다. 또한 지나친 의존은 관계를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 이는 한쪽이 다른 쪽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여 독립성을 상실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서로의 성장을 방해하고 불균형한 권력 구조가 형성된다. 이는 결국 서로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네 번째로, 질투와 소유욕은 관계를 지옥으로 만든다. 질투는 상대방을 의심하게 만들고 신뢰를 무너뜨린다. 심리학자 존 보울비의 애착 이론에 따르면 불안정한 애착은 질투와 소유욕을 증가시킨다. 이는 관계에서 불안을 유발하고 서로를 통제하려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행동은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 다섯 번째로, 갈등의 지속은 관계를 지옥으로 만든다. 갈등이 지속되면 이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증가시키고 관계의 질을 저하시킨다. 갈등 해결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한다. 감정 지능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감정적 학대는 관계를 지옥으로 만든다. 감정적 학대는 상대방을 모욕하고 비난하며 조롱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는 자존감을 파괴하고 심리적 상처를 남긴다. 감정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만큼이나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관계의 질을 극도로 저하시킨다. 여섯 번째로, 비슷한 가치관과 목표의 부재는 관계를 지옥으로 만든다. 서로 다른 가치관과 목표는 끊임없는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가치관과 목표가 일치하는 관계는 더 만족스럽고 오래 지속된다고 한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존중하며 타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무관심은 관계를 지옥으로 만든다. 무관심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태도를 말한다. 이는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서로 간의 연결을 약화시킨다. 심리학자 버지니아 사티어는 가족 치료에서 무관심의 고통을 강조하며 무관심이 관계를 파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임을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인간관계가 지옥으로 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마음이 지옥 같을 때 내 마음의 평온함을 어떻게 얻나? 마음의 평온함은 우리 삶의 행복과 직결되며 특정한 행동과 사고 방식을 통해 평온함을 얻을 수 있다. 마음의 평온함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명상을 고려해보자. 명상은 스트레스 감소와 심리적 평온을 증진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 명상은 뇌의 구조를 변화시켜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고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킨다. 명상은 마음을 현재에 집중시키고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나게 도와준다. 또한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마음의 평온함을 증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운동은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시켜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운동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매일 30분씩 걷기나 조깅을 하는 것은 우울증과 불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자연과의 접촉도 마음의 평온함을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연과의 접촉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하며 전반적인 정신 건강을 향상시킨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평온함을 느끼게 해준다. 이는 숲속을 산책하거나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간단한 활동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충분한 수면은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증가시키고 전반적인 정신 건강을 저하시킨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잠들기 전에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연결 역시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긍정적인 인간관계는 우리의 행복과 정신적 안정을 크게 향상시킨다. 친구나 가족과의 긴밀한 관계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더 잘 견디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회적 지원은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과 불안을 줄여준다. 또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은 마음의 평온함을 증진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수준의 행복과 만족을 느낀다. 매일 감사한 일을 기록하거나 감사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킨다. 이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불만보다는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한다. 심리적 평온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수용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심리학자 카를 로저스는 자기 수용이 건강한 자아 개념과 긍정적인 정신 건강의 기초가 된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약점이나 실패를 지나치게 비판하지 않는 태도는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키는 데도 중요하다. 또한 명확한 목표 설정과 이를 향한 노력은 마음의 평온함을 증진시킨다. 명확하고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동기부여와 성취감을 증가시킨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작은 성공을 축하하는 과정은 우리의 마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우리가 더 큰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느끼는 불안을 줄여준다.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돌봄도 필수적이다. 이는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활동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휴식을 취하거나 취미 활동을 즐기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자신에게 휴식을 주는 방법을 배우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방법들은 과학적 연구와 역사적 증거를 통해 입증된 효과적인 방법들이다. 마음의 평온함은 우리의 태도와 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